네, 그럼 다음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의 김재석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웹3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석 대표님 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도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플라네타리움 랩스의 김재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2018년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좀 더 새로운 게이밍들을 구현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게임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변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웹3 게임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 다른 게임들하고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도 이제 재작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 2년 정도 이제 운영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웹3 게임들하고도 지금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나인 크로니클 케이스를 좀 저희가 소개를 몇 개 드리면서 웹3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저희 회사와 저희 게임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2차 창작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주도형 웹3 MMO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웹3 게임이라는 정의가 좀 딱 정의돼 있지 않았던 시절에 시작을 했었는데 훨씬 더 이상적인 부분들을 좀 꿈꿔왔었고요. 그래서 서버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오픈 프로토콜 형태의 게임을 만들면 그런 게임이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영속성을 띌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도 이 안에서 수익 모델을 서로 확보해가면서 생태계화될 수가 있는, 그렇게 원자적자가 사라지더라도 커뮤니티 주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많이 기술 개발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플레닛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툴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라면은 그 게임을 이제 서버리스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킷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기술을 쓰면은 이제 게임 히스토리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P2P로 이제 싱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도구를 통해서 이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기술은 나인 크로니클에 적용이 돼서 지금 메인넷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상당히 여러 터프한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통과를 해왔고요. 글로벌리 되게 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임직원 수보다도 많은 이제 인원들이 지금 리플레닛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다른 게임사들에게 먼저 이것을 이제 써봐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한 타이틀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유비소프트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어서 2019년, 2020년 동안 이걸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특히 작년에 이제 게임파이 붐이 일고 이제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새로운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 게임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뭐 몇 가지 이제 넘버들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글로벌 커뮤니티 규모가 20만 명 이상 좀 되고 있고 한 140여 개국에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리텐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초기 이용자 28일 후 재이용률이 지금 보통은 사실 아주 성공적인 게임도 한 달 뒤에 재접속하는 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40%가 넘게 잔류를 하면서 굉장히 현재 커뮤니티들이 장기적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댐레이더 게임 순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12위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으로서는 좀 유례없이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워낙 이제 디지털 에셋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관점에서도 사실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높은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한 적도 있었었고요.
여기 좀 지워졌는데 저희가 초기에 초대 코드를 되게 한정지어서 발급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그 암 거래되는 가격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DAU는 사실 이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런 수치적인 변화보다 사실은 좀 이제 정성적으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척 저희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카테고리로 정해놓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인데요. 이제 허락 없는 확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 기반으로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웹2 게임들보다도 특별하게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언급을 좀 해보면요. 이제 허락 없는 확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그 나인 크로니클 이거 챗봇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자기 프로필도 볼 수 있고, 이제 디스코드에서 뭐 내 잔고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챗봇인데, 이거는 저희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유저들이 이제 나인 크로니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가지고 챗봇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듦에 있어서 오늘 지금부터 보여드린 예제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뭔가 허락을 해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인 크로니클은 자체가 오픈 소스이고 오픈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좀 그런 이제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오피셜 모드들을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저희 그 나인 크로니클을 포크해서 모딩을 이제 한 케이스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뭐 이렇게 모드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도라 박스라고 하는 모드는 나인 크로니클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모드인데요. OMS라고 하는 유저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메인테인을 하고 있고, 저희 그 메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초기 리텐션에 좀 많이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이 판도라 박스는 사실은 꽤 오래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부가 기능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PVP 경쟁 같은 게 있는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이제 접속자 추정을 해봤을 때 메인 클라이언트보다 이 클라이언트가 더 많이 쓰이고 있던 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판도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것도 저희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얘도 같이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판도라 박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몇 가지 부가 기능은 사실 이제 잠가놓고 유저들이 자기한테 NCG를 좀 지불을 해야지만 이거 기능을 언락해주는 이제 그런 이 부분 유료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좀 불만이던 사람들이 이 판도라 박스의 오픈 소스를 뜯어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길드를 위한 이제 또 다른 개조 클라이언트를 포크해서 나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도라 박스에 있는 원래 돈을 내야지만 언락을 해주는 기능을 그냥 무료로 풀어서 자기들끼리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쓰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 같은 것도 공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 갖다가 커뮤니티 내에서 모드끼리도 막 갈등이 있고 그래요. 왜 우리 모드 기능을 그냥 가져가가지고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데 왜 뺏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또 이제 확장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저사양 PC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자기 컴퓨터에도 이 그 나인 크로니클의 블록체인 노드를 띄울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디폴트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어느 정도 디폴트 노드를 몇 개를 띄워놓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은 노드들을 띄워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 이제 게임에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 띄운 노드들은 사실은 좀 그 성능 이슈가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때문에 좀 불편을 겪는 유저들이 이제 이 노드를 셀렉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직접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눌러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어떻게 보면은 런칭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더해진 게 여기다가 이제 저희 회사가 직접 띄워놓은 노드가 아니라 유저들이 띄워놓은 노드들을 이제 추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런 아레나 PVP 시즌 같은 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노드를 띄워서 그냥 이렇게 자기 걸로 들어와서 게임을 해라라고 이렇게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노드가 자연스럽게 엄청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 노드 체커에도 그게 다 리스트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스케일 아웃이 됐다가 그이 다시 좁아졌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노드를 직접 좀 늘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그냥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부활을 저희가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일인데, 저희 나인 크로니클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던 어떤 이제 타로그스타라는 이제 유저가 본인이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다 불편해가지고 API를 추가하는 패치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볼 수 있게 API를 추가했으니까 받아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걸 받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아주 편하게 이제 그 API를 추가하는 좀 그런 일들도 있었었고요. 그 외로도 최근에는 이제 아이템 거래 기능 같은 것도 개발해서 올려주고 있는 등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커뮤니티에 의해서 기능이 개발돼서 이제 메인 리포지토리에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랩된 CG 마켓인데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나인 크로니클 골드를 이제 이더리움 ERC20로 브리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런칭을 하자마자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뒤에 게이트.io랑 OKEX에서 그냥 바로 이제 리스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저희가 계속 이제 다른 거래소들로부터 이제 리스팅들이 이루어져서 저희는 작년에 이 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제 완전 풀 오픈 소스의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나온 게 좀 저희 처음이었다 보니까 글로벌리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상장 논의 같은 것들이 대부분 없이 상장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6개의 마켓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BD를 통해서 한 곳 한 곳 이제 만남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거래소들로부터 저희 그 페어 거래가 지원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실 BD가 없었거든요. 이제 뭐 굳이 한다면 뭐 제가 직접 만나야 되는 정도인데, 제가 아주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제가 BD 일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좀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협업을 해야졌다라면 절대 이제 이런 식의 일이 이제 가능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고 오픈 프로토콜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져가 쓸 수 있고, 가져가서 쓰는 거에서 허락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혁신적인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혁신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게임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에셋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인데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앞서서 사실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의 저는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부터 이렇게 하나씩 보자라고 한다라면, 초기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사실 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어떤 공동성과 봉사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퍼뜨려서 이 좋은 것들을 좀 사람들과 나누고 같이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선을 위한 좀 욕심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오히려 못 버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하면 매출을 낼 수 있고 뭐 이제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뉴스그룹이나 이제 뭐 잡지라던가 이런 컴퓨터 잡지에다가 무상으로 배포를 하면서 컴퓨팅 역사들을 계속 발전시켜 오는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이제 넘어와서 처음으로 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이제 수익성을 갖추게 된 것은 상업용 라이선스 기반 서비스업을 했던 것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레드햇 리눅스이고요. 그러니까 리눅스 자체는 이제 그냥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데 이거의 기업용 버전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 서비스들을 포함한 유료화를 시도를 해서 이제 90년대 처음으로 오픈 소스 기반 사업체가 상장을 하는 일들도 있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컨설팅업의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픈 소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웹3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가능하게 된 것이 디지털 에셋 기반의 직접 보상 모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AP 포션과 모래시계를 이제 판매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에이프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초기 기여자가 만들었던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 시기에는 모래시계랑 AP 포션을 회사가 직접 팔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냥 유저들이 거래할 수 있게 했었었는데 이걸 이제 웹사이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당연히 저희도 이제 이것도 역시 허락 없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근데 굳이 만들게 됐던 동인들은 결국은 이런 AP 포션과 모래시계를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좀 얻고자 하는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디지털 에셋 기반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랜트 프로그램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냥 스스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기는 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떤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임시적으로 저희가 직접 이제 마이닝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원래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마이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 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본에서 뭐 마이닝 팜을 만들어 가지고 나인 크로니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는 조금 더 자세히 페이지로 넘어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사실 거의 뭐 한 30개 이상의 언어로 저희 게임의 튜토리얼과 공략들이 유튜브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퍼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저들을 이제 진입을 시켜주면은 저희가 저희 포탈에서 NCG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영상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영상에다가 이제 그 포탈 다운로드 저희 게임 다운로드 링크를 이제 자기 레퍼럴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튜토리얼 콘텐츠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 국가에서 이제 이거에 좀 대장격되는 어떤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리퍼럴 수익으로 이제 막대한 어떤 유입 보상들을 가져가고 유저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주로 영어랑 몇 개국어를 많이 언어 지원을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이 튜토리얼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좀 쉽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레퍼럴 보상의 좀 콘텐츠 제작비로서 이제 저희가 잘 활용이 된 케이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록 익스플로러가 사실 이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에 이제 어떤 팀이 이제 이 블록 익스플로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직접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개발 테스트용으로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게 동작을 해서 현재는 공식 클라이언트가 이 구시스캔닷컴의 링크를 레퍼런스를 할 정도로 이게 거의 이제 메인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이 구시스캔에다가 뭐 게임 광고를 싣거나 뭐 이런 비즈니스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제 런칭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그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제 브라우저 확장 개발을 좀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NCG 게임의 NCG를 사실 이제 관리하는 게 게임 밖에서도 이제 브라우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크로노라는 지갑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요거는 이제 그 저희 나인 크로니클 커뮤니티 리드였던 분이 이제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줬던 거를 제가 번역을 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리드라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 리드 활동비를 좀 소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NCG를 그냥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가족에서 이제 아버님이 원래 혼자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계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못하게 돼가지고 가족이 이제 지금 생계 걱정이 좀 있는 차에 이제 본인이 저희 커뮤니티 리드로서 얻게 되는 보상으로서 지금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지금 저희는 이분은 처음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로 시작을 한 게 지금은 한 몇십 명 정도의 지금 팀으로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상이 좀 가능하게 되니까 그냥 단순 뭐 시간 날 때 돕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커뮤니티 모더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발전을 좀 하고 있게 됐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케이스를 이제 또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희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2차 제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에서 좀 더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는 2차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무료 게이머들도 좀 쉽게 획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든 건데요. 이 자산이 이제 원래 NCG랑 교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판도라 박스에 이제 얼마 전에 추가가 돼서 한창 논란이 됐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크리스탈은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만든 무기를 그라인딩을 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NCG로 교환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교환 그 바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NCG를 가지고 이 모드 클라이언트가 시장에서 이 가격의 아이템들을 그냥 자동으로 삽니다. 자동으로 사서 그라인딩을 해서 크리스탈화 시켜서 이제 그 들어온 일들을 자동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그 판도라 박스 오너가 갖고 있는 뭐 스테이킹 부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통상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크리스탈 거래 기능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좀 다양한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기능은 되게 재밌게도 원래 개발팀에서 만들고자 했던 기능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원래 개발 계획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었는데 저희가 크리스탈 개발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기능을 안 넣고 그냥 출시를 하게 됐고 그다음 저희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만들게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모드 클라이언트가 이걸 먼저 선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좀 나오게 되기도 했었었고 결국 이제 목적은 뻔합니다. 이제 이 그 거래 기능 쓰면은 그 자금의 일부가 이제 그 모드 개발자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쓸 때마다 수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에셋을 통해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 나인크로니클을 하나의 이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마켓플레이스로서 여기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있게 되었었고 결국은 이 직접 보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돈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뭐 성공을 할 수 있는 찬스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게임 쪽은 이제 이슈가 오픈 소스 게임이라는 게 사실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몰입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구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오픈 소스 개발이라는 형태로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꽤 몰입이 필요한 어떤 그런 피처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에 의해서 유저들이 이제 알아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면적 경제 구조인데요. 요건 이제 심플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게임은 이제 사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게이머가 있고 회사는 서비스랑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유저들은 돈을 내고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토의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그냥 서로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게임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유저들은 돈을 덜 써서 재밌게 즐기고 싶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게임 회사가 사실 돈이 모자르면은 좀 더 매출 극대화되는 이제 전략으로 상품을 고도화하게 될 거고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게임이 좀 이제 계약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웹3 게임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제 그 사람들이 역할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회사도 이 중에 일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 회사의 역할이 되게 절대적이지는 않고 뭐 이렇게 노드를 유지해주는 채굴자도 있고 뭐 초기에 제작비를 대주는 투자자들도 있고 이렇게 아트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켓에 아이템을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렇게 패치를 하고 개발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NCG의 뭐 유틸라이제이션을 뭐 어떻게 늘려야 된다 이거를 더 쓸거리를 만들자라는 게 단순히 회사의 그 인터레스트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NCG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게임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융화된 좀 논의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자주 소개하는 게 이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자 자기네들이 게임을 하면서 얻었던 NCG를 유저들한테 나눠주는 이벤트들을 한 건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초기의 유저들 저희가 DAU가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일 때 저희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나인크로니클 커뮤니티를 굉장히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NCG를 이벤트로 다시 이렇게 뿌리면서 지금 신규 유저들의 NCG를 얻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벤트로 나눠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그래서 이걸 자꾸 하길래 저희가 이걸 에어드랍을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했었고, 물론 이거는 NCG 가격이 나중에 폭등하게 되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때로도 이제 유저들끼리 유상 거래를 하고 있던 시기기는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자기 입장에서 사실 막 10,000원어치 지금 뿌리고 있는 거고 20,000원어치 뿌리고 있는 거고 이런 건데도, 그래서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이때 에어드랍 이벤트를 했던 뭐 오비들과 뭐 아닌 사람들끼리 막 그런 뭐 갈등도 있고, 뭐 너네들이 옛날에 막 에어드랍 해줘 봤어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전통 게임과는 다른 이제 유저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과 인터레스트들이 되게 융합되고 혼재되어 있는 다면적 경제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들이 개별 역할에 맞는 활동들로 프로토콜에서 보상을 받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너십들을 굉장히 다들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회사에서 가졌던 어떤 유저와의 갈등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웹3 게임에서는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저희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게임들이 이제 저희보다 더 훨씬 더 재밌는 일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게임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크게 성장하는 웹3 게임 경험을 저희가 플라네타리움을 계속 앞으로 같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항상 그 많은 분들을 적극 영입을 하고 있고 이제 모시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예.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이 지금까지 쌓아온 엄청난 여정과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웹3 게임의 특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